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내과 전문의 김다운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을 통해 당뇨에 피해야 할 음식 4가지와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는 설탕이 제일 나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사실 설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박영희 할머니께서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혈당도 재시면서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제게 오셨어요. 공복 혈당이 160, 식후 혈당은 25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당분이라고는 전혀 안 먹어요. 커피도 설탕 안 넣고 마시고 과자나 케이크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나요? 혹시 약이 안 맞는 건 아닌가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께서는 매일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과 2개, 바나나 1개, 당근 반 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한 컵 가득 드시고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챙겨 먹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점심에는 설렁탕이나 곰탕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저녁에는 떡국이나 국수를 자주 드셨어요. 고기보다는 담백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밤늦게 TV 보시면서 호두나 아몬드를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한 줌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은 설탕이 아니잖아요. 전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이런 음식들이 설탕보다도 더 위험한 혈당 폭탄들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설탕은 전혀 드시지 않으셨지만 실제로는 설탕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실제로는 당뇨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흰쌀밥과 흰빵입니다. 밥은 우리의 주식인데요. 밥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아요? 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혈당 측정기를 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설탕 3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식전 혈당이 120이었는데 1시간 후에 재보니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흰쌀밥 한 공기만 드시게 했습니다. 똑같이 식전 혈당이 120이었는데 1시간 후에 재보니까 195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흰쌀밥 한 공기가 설탕 덩어리를 먹은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겉껍질인 왕겨와 쌀겨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되거든요. 이 전분은 우리 입에서 침과 만나는 순간부터 당분으로 분해되기 시작해서 위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몇 가지가 더욱 위험합니다. 찰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찰밥의 전분은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건 일반 쌀밥보다 소화가 더 잘 되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흰죽도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충분히 끓여서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마시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아픈 어르신들께서 죽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면서 드시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같은 흰 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해서 만든 것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 아침마다 토스트 2장에 잼을 발라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침 식후 혈당이 항상 280에서 300을 기록했어요. 토스트를 현미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게 했더니 2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현미에는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두 번째, 보리밥이나 혼합국밥도 좋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세 번째, 밥의 양을 줄이세요. 지금까지 한 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야채 반찬을 늘리세요. 네 번째, 빵은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드시도록 해보세요. 당뇨에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일 주스와 갈아 마시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과일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는 순간 약이 독으로 변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 한 개를 그냥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깎고 한 입씩 베어 먹으면서 천천히 씹어서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드시게 되죠. 이렇게 드시면 사과의 섬유질이 위에서 겔 같은 막을 형성해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데 사과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과일이 믹서기에서 갈리면서 섬유질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이 파괴되면 과일의 과당이 혈관으로 급속히 흡수됩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농축과즙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서 원인을 찾고 있었어요. 식사는 아주 잘 조절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당근, 사과, 샐러리 등을 넣고 야채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시고 계셨어요.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스 한 잔에는 당근 2개, 사과 1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근도 뿌리 채소라서 당분이 많고 사과까지 더해지니까 당분 폭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세요.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 과일만 소량 드세요. 사과 반 개 또는 귤 1개, 키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키위, 자몽 같은 것들이 좋고 바나나, 포도, 감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은 피하세요. 과일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후가 아닌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섬유질이 이후에 먹는 음식의 당분 흡수도 늦춰줍니다. 당뇨에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떡류와 한과류입니다. 떡은 정말 위험한 음식 중 하나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떡은 쌀가루를 고온의 증기로 쪄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이 완전히 호화됩니다. 호화라는 것은 전분이 물과 결합해서 소화가 매우 잘 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즉, 떡을 드시는 순간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가래떡 한 개는 밥 반 공기와 비슷한 혈당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떡볶이는 최악입니다. 떡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고추장에 설탕과 물엿, 그리고 각종 첨가물까지 더해지니까요. 제가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드신 당뇨 환자분이 혈당을 재봤더니 1시간 만에 120에서 35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치죠. 명절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송편 같은 경우 떡 자체의 문제에 팥이나 깨, 꿀 등이 더해집니다. 팥에도 전분과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절미는 떡에 콩가루를 묻혀서 만드는데 콩가루 자체는 괜찮지만 보통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단맛을 내죠. 한과류는 어떨까요? 약과, 육과, 강정 등은 기본적으로 밀가루나 쌀가루에 꿀이나 설탕 시럽을 발라서 만듭니다. 거기에 기름에 튀기기까지 하니까 혈당과 혈중 지방을 동시에 올리는 최악의 음식이에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류는 가급적 피하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아주 작은 양만, 그리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떡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세요. 이것들도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드실 때는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뇨에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 각종 면류입니다. 국수, 라면, 파스타, 냉면, 칼국수, 짜장면, 짬뽕. 우리가 자주 먹는 면류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면류가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면은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가공해서 만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됩니다. 특히 면을 끓는 물에 삶으면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어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각각의 면류별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라면은 면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나트륨까지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당뇨 합병증인 고혈압까지 악화시킵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밥 한 공기 반과 비슷해요. 짜장면, 짬뽕은 면에 당분이 많은 소스까지 더해집니다. 짜장 소스에는 캐러멜 소스와 설탕이, 짬뽕 국물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냉면은 시원하고 담백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면 육수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물냉면보다 비빔냉면이 더 위험해요. 파스타는 면 자체의 문제에 크림 소스나 토마토 소스의 당분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면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맛은 조금 다르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꼭 일반 면을 드셔야 한다면 메밀면이나 통밀면을 선택하세요. 일반 밀가루 면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어요. 면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세요. 야채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국물에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가끔씩만 드세요. 자, 이번에는 당뇨의 위험한 식습관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첫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자주 먹는 것입니다. 간식과 야식도 포함이겠지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건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식습관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인슐린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분비됩니다.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야 하고
이미 지친 췌장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혈당이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하는데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TV 보시면서 과자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견과류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양과 타이밍이 문제예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와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먹으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식사 사이에는 최소 4-5시간 간격을 두세요. 간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 10개 이하만 드세요.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과 잘못된 과일 섭취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서 과일로 입가심을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올라간 혈당을 더욱 올리는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은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하루에 한 가지 과일만 소량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과일 바나나, 포도, 감, 수박은 피하시고 당분이 낮은 과일 베리류, 키위, 자몽을 드세요. 세 번째는 밥을 국에 말아서 드시거나 비빔밥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식습관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천천히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국물과 함께 후루룩 넘기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함에 있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으면 빨리 먹게 되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국밥은 약 10분 만에 다 드시게 되죠.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에는 설탕과 전분이 많이 들어있고 비벼서 먹으면 빨리 먹게 돼요.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같은 환자분께 첫 번째 날에는 밥과 국을 따로 드시게 하고 두 번째 날에는 국에 밥을 말아서 드시게 했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 드신 날의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밥과 국물을 따로 드세요.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비빔밥 대신 쌈밥으로 드세요. 야채에 밥을 싸서 먹으면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고 천천히 먹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습관과 야식에 관한 것입니다. 잠이 혈당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밤늦게 TV를 보시면서 과자나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져요. 낮에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밤에 혈당이 높으면 숙면을 방해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하루 7,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5번째는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포도당이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상승하거든요.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음식이 조금씩 들어와서 혈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끼 식사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면서 드세요.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마세요. 마지막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분이 배출되면서 탈수가 일어나기 쉬워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시면서 물을 적게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8컵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단맛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순수한 물을 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혈당 관리가 잘 되면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